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실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실은 풍수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다 끌어모이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영상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면서 삶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자불호,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자불루,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자불구, 용맹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어진 사람이 될 것이고 용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마음으로 잘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을 스스로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드렸고 또 150년 동안의 이런 4대의 전통을 이은 이 풍수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명당 아파트를, 명당 주택을 찾는 그 강의가 25년 1학기 아파트 풍수론으로 또 개강을 앞두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거실이라고 하는 거, 이 소파라고 하는 거 단순히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배치 자체가 정말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거실은 말이죠, 현대에 들어서 만들어지게 된 그 주거의 공간의 형태입니다. 우리 옛날 손주분들에게는 거실이라는 공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 거실이 어쨌든 새로 생겨났지만은 이 거실이 현대적으로 생겨났다고 해서 어떤 자연의 이치를 비껴가는 거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실에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보통 거실은 집의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풍수적으로도 좋은 배치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중앙에 거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살펴보자면요, 집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중심 중의 중심이 거실이기 때문에 이 거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집안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들이고 다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 마치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강력한 블랙홀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과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블랙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럼 다 빨아들여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을 통해서 빨아들여져 가지고 화이트홀이라고 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안으로 다시 대입을 해보자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기운들, 각각 방들이 있겠죠. 안방에 있을 거고요, 아들방, 딸방 다 이렇게 있을 건데, 아들의 기운, 딸의 기운, 부모님의 기운이 거실로 다 모여들고, 현관의 기운, 화장실의 기운, 주방의 기운이 한 거실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융합이 돼서 새로운 여러분들 집만의 기운이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풍수 컨설팅을 다니면서도 각 집마다 그런 느껴지는 기운, 냄새, 모든 측면들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거실에 대한 의미 참으로 신비하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하고 각종 거실에 대한 아파트 구조라든지 소파를 놓는 배치라든지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기라는 구절이 있죠. 형, 자, 모양 형자입니다. 이 모양이라는 형자의 그 윗단계의 의미로서 도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 형이라는 의미의 아랫단계로서 그릇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위아래가 아니고 어떤 상위 개념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모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는 것은 이 모양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과 대비를 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상이죠. 이 상과 어떤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자, 다시 쉽게 말해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소파의 배치, 가구 배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소파의 배치, 가구 배치를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의미, 이런 풍수적인 의미, 집안의 그런 기운에 대한 변화 등등은 곧 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뭐 소파의 색깔을 바꾼다라든지 가구 배치를 바꾸게 됐을 때 집안의 상, 즉 에너지와 기운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단순히 형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상에만 집착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냥 유튜브 상에서 풍수 인테리어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 오로지 여기 형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 그리고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단순히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격을 높이고 공간의 기운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좋은 그런 소파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가구 전문점을 가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런 소파의 형태들이 있죠. 뭐 단순히 그냥 쭉 일자형으로 된 거,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것들이죠. 뭐 그게 2칸이든 3칸이든 4칸이든 이렇게 늘어날 거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는 니은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모양을 더 예쁜 거 혹은 특이한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양 자체가 딱 떨어지는 그 의자의 모양이 아니라 뭔가 둥그스름한다라든지 아니면 스툴을 하나 별도로 둔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말 다양한 그런 가구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대체 어떤 가구가 좋냐라고 하자면은, 물론 그 집의 좌양이라든지 그 집의 터라든지 그 집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구의 모양만 놓고 보자면요, 뭐 이런 둥그스름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양으로서의 기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니은자 형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니은자 형태로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발코니고 여기가 주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공간을 막아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이 공간의 기운이 잘 순환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 이 주방과의 어떤 공간을 분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풍수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이런 개별적인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거실 가운데의 공간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실이라는 공간이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여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여백의 공간을 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제 거실이 널찍하시다 보니까 공간이 되시는 분들은 안마의자도 하나 두시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팅을 연습하는 것도 또 이렇게 깔아놓고 지내시곤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싹 비워주시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뭐죠? 바로 소파의 그 질감에 대한 거죠. 사실 이 가죽이라는 거 어떤 다른 생명체의 그 몸에 소속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 드리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 피하기는 또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런데 굳이 또 너무 애써서 선택은 하지 말자. 저는 이제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어떤 가죽 제품, 뭐 지갑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는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소파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파 영상에서 가죽 제품 피하라고 하니까 뭐 잘 사는 집들 다 가죽 깔고 있는데 뭐 그러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의 그 집을 컨설팅 해드리러 가게 되면은 가죽인 경우가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다 가죽 아닙니다. 절대로 패브릭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가죽을 하신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걸 굳이 부잣집, 가난한 집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그거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부자들의 전유물로서 만들어 놓은 것뿐, 그걸 가질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다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질감이요, 사람이 만졌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인 옥시토신, 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질감과 행복이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브릭 소파를 선택을 했을 때 개인의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죽어도 소파가 최고다라고 한다면 소파로 해서 편하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멋지동 천동이가 말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패브릭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시면 되는 거니까요. 모든 행복의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파를 통해서 우리가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만큼 거실 자체도요. 모든 기운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어떤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밝은 느낌이 드는 것, 그 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그 더 밝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긴 스탠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탠드를 하나 두시면 되는 거고요. 아, 뭔가 여기는 우리 집의 거실에 생기를 줘야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화분을 하나 두시면 또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좀 더 편안함을, 좀 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러그를 깔아버리고 더 밝은 색으로 빗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말이죠. 정해진 법칙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기운을 느끼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집과 여러분들이 교감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 핵심이 달려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물건을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단답형의 이야기들만 듣고자 하신다면 사실 저와는 그렇게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자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실에서 피하면 좋을 것은 바로 커다란 거울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는 것이 어떤 그 거실에 모여드는 기운을 빨아들인다 혹은 반사시킨다 여러 가지 뭐 기운 자체가 이게 교류하고 잘 뭉쳐질 수 있는 것을 해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에 또 보기 좋게 예쁘게 또 전신 거울을 비치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공간의 특성이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형태에 따라서 비치할 수는 있는데 다만 또 제가 말씀드린 측면도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구를 비치하고 나서 뭔가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점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변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TV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아마 모르실 텐데요. 바로 1956년에 이 지금의 TV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56년. 아, 많은 세월이 흘렀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56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에 미국을 기술했던 방송기술자 황태영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뉴욕에 있는 호텔에 갔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형태를 처음 보게 됐고 그때 정말로 충격을 받게 돼서 이것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TV가 보급이 되게 됐고 세계에서는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TV 방송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66년 지금 LG전자의 전신이죠. 금성전자에서 최초의 한국 TV를 만들었고 이게 복급이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가끔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TV가 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부잣집 그리고 TV가 있는 집에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드라마를 보곤 했었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TV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지금은 정말로 큰 TV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게 되죠. 예전에 이런 작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 기본 60인치, 70인치 혹은 100인치 이상으로도 TV가 보급이 되고 집집마다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는 또 이 TV 디자인 자체가 집안의 인테리어 용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쁘고 슬림해지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 TV, 우리 국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TV의 역사에 대한 부분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풍수 인테리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강조하죠. TV 뒤에 뭐가 있죠?
바로 복잡한 콘센트들, 이것저것 선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 집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설치해 주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사이사이에 먼지가 낀 게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곧 화재의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먼지는 주기적으로 살살살살 잘 털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감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그것 잘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TV 주변에 있는 먼지들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더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TV 본질적인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것들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집안에 좋은 소리, 좋은 것들만 보이는 게 좋다라고 이 유튜브 상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TV로 볼 때도 좋은 컨텐츠들, 좋은 것들 위주로 보는 것, 그 점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더운 날 공포 영화가 땡길 수도 있고 다른 잔인한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많으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 두시고 TV를 통해서 여러 의미 있는 컨텐츠들 접해서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집안에서 정치 뉴스 정말로 많이 보실 텐데 이 정치 뉴스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하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좋지만은 TV에서 송출되는 내용 역시나 각 방송사의 경향성, 방송사의 편집 방향, 보도 방향에 따라서 팩트가 각색이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TV에서 보여지는 것들 너무 다 온전히 믿는 거 그게 좋진 않다라고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TV 옆에 이 식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살아있는 식물, 이 식물 집안에 어디에 두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죠.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에 두면 왜 안 좋죠? 더러운 것이 묻어나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식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집안의 여러 가지 정화 기능을 함께 하고 전자파를 차단하고 없애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TV 주변에 적절하게 식물 하나쯤 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식물이 그 공간에 대한 나쁜 기운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거실에는 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의미로서 기운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식물을 두고 또 TV 옆에 이렇게 식물 한두 가지 두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집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전에는 이제 TV의 모양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TV 위에 여러 가지 소품들 많이 두고 특히나 이 TV 주변에 이런저런 물건들, 이 장 때문에 막 많이 쌓아두시는 분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몇몇 분들 보이셨는데 어떤 청소적인 의미, 청결의 의미로서 그 TV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집에 돈 들어오라고 여러 가지 황금돼지라든지 코끼리, 부엉이 이런 것들 다 올려두시곤 하는데 올려두시는 것 자체는 어떤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 자체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정도로만 물건들 배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거실에 TV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이전에는 텔레비전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어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중요한 미디어가 전달되는 시간,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역할로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 우리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는 일도 없고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TV를 꼭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굳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TV를 두지 않고 더 깨끗한 그런 형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큰 TV를 두고 이제 거기에 아트월처럼 예쁜 그림을 띄워서 액자로서 활용하고 그런 부분으로서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꼭 굳이 둘 필요는 없고 다만 또 TV의 순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V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 빔 프로젝터도 많이 설치하시죠.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TV보다는 또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에 TV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방에는 역시나 TV나 다른 전자기기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빔 프로젝터 정도는 한 번쯤 또 침대에서 편안하게 빔 프로젝터를 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편하게 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소파 놓는 위치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풍수의 근본 원리에 바탕을 해서 인테리어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파의 위치는 현관을 바라보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보통 우리가 왕이 큰 문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신하들이 쫙쫙쫙쫙 펼쳐져 있는데 이처럼 왕이 여기 앞쪽을 바라봐야 되지 등지고 있으면은 뒤에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왕은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표정, 신하들의 말투, 신하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 앞쪽을 봐야 되겠죠.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고 그 집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문으로 들어오는 운을 다 맞아들이고 다 바라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집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기꺼이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현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 현관을 등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8궤 24방향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놓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또 해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세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의미 없는 거고 정통 원리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파의 소재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패브릭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소재면 되고요. 가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인조 가죽은 어떤가요? 하면은 인조 가죽은 뭐 가죽 아니니까 뭐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패브릭이 가장 사람에게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 소재 패브릭입니다. 패브릭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패브릭이 또 훨씬 쌉니다. 가죽으로 하면은 3배, 4배 뭐 가죽은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패브릭으로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또 예쁜 것들 잘 구할 수 있으니까요. 패브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죽이 왜 나쁘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살아있던 생명체의 그 살갗을 뻗겨낸 겁니다. 안타깝죠? 뭐 이렇게 순환하는 원리가 다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죽이라는 거에는 그런 생명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기운, 뭐 나쁜 감정들이 또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죽 소재로 된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저렴하면서도 예쁜 패브릭 소재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파의 색상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색상은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파고들라 치면은 뭐 집마다 그 집안의 방향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좋은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너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맞추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그거를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색이 제일 좋은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연한 색깔, 베이지색,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한 파스텔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은한 노란색,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살짝 또 쨍한 이런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 집 소파는 흰색입니다만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이면 되지 뭐 굳이 어떤 다른 색, 뭐 어떤 색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혹 나는 빨간색일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라고 하시면 빨간색은 해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취향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개인의 취향이 너무 남들하고 좀 다르다 싶을 때는 그게 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이란 게 별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기분, 사람이 느끼는 생각들도 다 운적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나 혼자의 생각이 너무 튀어버리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운의 흐름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색상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관을 열었을 때 대각선 방향. 뭐 지금 여기가 현관이 어디죠? 뭐 여기는 지금 꺾여 있는데 현관 있을 때 대각선 방향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뭐 또 뭐 귀문방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을 바라보는 쪽으로 놓으시면은 되니까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풍수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 진짜 잘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린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터에 대한 겁니다. 이 터의 기운이 좋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소파 하나 잘 갖다 놓는다고 그 나쁜 터의 기운이 바뀌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풍수 인테리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풍수는 현장을 직접 밟아봐야 된다는 거. 아무리 지도를 통해 놓고 보고 해도 그거는 일반인들 수준에서 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거지 풍수 감정은 1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직접 밟아보셔서 느껴보시고 좋은 것들을 얻으셔서 또 집도 예쁘게 꾸미셔서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